어젯밤에는 푹 잤고요. 음, 몸도 뭐 괜찮아지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는 와중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럴 때 힘들어,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인데, 왼손보다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병막에 돌릴 때 있잖아요. 여기가 힘을 완전히 못 쓰더라고요, 거의. 노화의 시작입니다. 뭐 날이 비가 올 것처럼 저기압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쨍하고 맑은 날이 좋은데 오늘 아침 일찍 도서관에 책 대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읽을 책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거든요.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보이시죠? 책. 예전 고전 책인데 좀 무겁고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저걸 읽을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 저 이거 2주 동안 다 못 읽겠는데? 저도 만약에 진심이 막 본심이 나왔어요. 했더니 그 직원분께서 원래가 기본이 2주인데 이 마감되기 전에 반납하기 전에 전날 전화 주면 일주일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책을 다 못 읽으면 이 책은 어차피 다 읽어야 할 책이라서 기간 다 끝나면 반납하고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대여해야지라는 마음은 먹고는 있었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책을 사는 게 낫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책하면 또 얘기할 거리가 있죠. 그 전에 이 티가 아들이 자유롭게 입겠다고 샀는데 이런 똑같은 티를 색상별로 다 샀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머 난 이거 이 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 던지고 간 티예요. 근데 저도 이 색을 좋아하진 않는데 맨날 이렇게 칙칙한 색만 있다가 괜찮죠. 쨍해 보이고. 어, 요새 책 얘기했죠.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저희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교육열이 되게 어마어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 판매, 화장도 이렇게 방문 판매하듯이 책도 전집인데, 자녀가 있으시니까 이런 책은 집에 딱 해야 된다고 전집 시리즈로 막, 엄마가 막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주고 막 이런 거, 애들 읽히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으니까 정말 한국 국내 세계 문학 전집은 너무 비싸서 어떻게 엄두가 안 나고 그 한국 문학 전집을 엄마가 나름 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덕분에 그 책도 여러 번 읽었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뭐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도서관에 가면 너무 잘 돼 있고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어쨌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모든 걸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니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 어쩔 수 없는 미니멀화가 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을 살고 200만 원 언저리 월급을 타면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목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어떻게 하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 인생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러는 와중에 이석증도 와 현기증도 갖고 뭐 알력도 딸려 뭐 아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막 퉁퉁퉁퉁 이게 마디가 붙어서 뭐 나중에는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는 자리 보존 10년 넘게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3년 자리 보존하셨다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마저 조심하고 내 나름대로는 케어한다고 그래서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이제 59세고요. 노화가 진작에 시작은 됐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상치 않게 툭툭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은 늘 달고 살고 어, 그 조금의 더 마음의 준비를 되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내장 초기면 내가 수술을 하든가 해서 아니면 렌즈를 갈아 끼워서 눈을 좋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견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뭐 넣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저희 거의 지금 1.5, 1.5배 그 돋보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쓸 때마다 평상시에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그럴 때만 써야 되는데 거의 그냥 다초점 안경처럼 일상적으로 써요. 그리고 너무 눈이 피로하다 하면 그때만 약간 벗었다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정도인데 어떤 분이 영화평론가이신 분, 저랑 같은 동년배이신 영화평론가이면서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은 책을 내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난.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게 살았고 자기 집안에 자기가 공부를 똘똘하게 공부를 잘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괴리감 말이에요. 괴리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드러내놓고 내가 나 같은 사람과 살 때에는 별로 이렇게 비교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학벌과 재산과 그들의 어떤 경험치를 비교했을 때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되게 고루하구나. 그때 한번 그게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느끼는 건데 그런 걸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비교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그런 삶이 되게 오래되어 왔거든요. 심지어 저는 얼굴을 드러내진 않지만 이렇게 어쨌든 브이로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느꼈던 감정 뭐 이런 걸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람과 대면하진 않지만 와서 보시고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맞아 나도 저런 상황인데 그래 저런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살짝의 위로감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뭐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제가 책을 왜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이 책이 거의 18세기, 19세기 초에 18세기 후반에 나온 책이니까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내가 지금 20세기 지금 2025년도 2026 20세기 중반이잖아요. 살면서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경제감의 이 제로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야, 이거를 1세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같이 했고 이런 생각을 느꼈단 말이야. 이렇게 파악을 했단 말이야.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때도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라든가 경제에 뭐가 뭐 어떤 정권 복리가 뭐 어쩌고 막 이러면 뭐 돈이 있어야 적금도 하고 더 좋은데 복리가 있단 예금도 갈아타고 그러지. 돈이 원래 없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하고는 진짜 거리가 너무 멀어도 너무 먼 계급이거든요. 만약에 계급을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피라미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제일 하단일 거야.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피라미드 보면은 정점이 꼭지점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데가 면적이 되게 넓죠. 탄탄하죠. 그 탄탄한 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받쳐주는 여기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자기네 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탑에 들려고 막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권력이고, 그게 명예고, 그게 어떤 직위, 사회에서 막 존중과 우와 뭐 학벌 우와 뭐 부모님 이야 뭐 이런 거라면 저는 그게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잣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꿋꿋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나를 보고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테니까. 아, 별거 아니다. 그들도 똑같이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뭘 이렇게 우러러봐.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도 내노라 하는 학벌에 내노라 하는 경력에 그런 사람들만 가도 다 정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 그들만을 위한 퍼포먼스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숨 쉬고 있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탄탄하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정말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한탄해서 막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해 줘. 우리도 좀 어떻게 좀 혜택 좀 받게 해 줘." 이러는 건데 또 오늘 또 쓰잘데없는 걸로 또 흥분하고 있죠. 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입고 슬리퍼 끌고 운동화가 구멍이 뚫렸든 헤어지든 그냥 편한 동네 구멍 가게 가서 눈에 보이는 그게 불량식품이든 몸에 건강에 해롭든 그거만 사 먹을 수 있어도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냥 동네 서점에서 오렌지 그 얼음 땡땡 얼린 그런 아이스바 하나를 먹어도 그냥 그게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요즘에 와서 드는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지극히 즐거움이죠. 그게 행복이고 뭘 먹을 수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뭐 6.25 피난 세대는 아닌데 없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20세기 중반이 돼도 거의 다름없이 그렇다 이거예요. 특히 어디서? 우리가 쇼핑할 때 1인 가구니까 큰 어떤 쇼핑몰에 갈 일은 없지만 제가 한 달 전에 딸하고 이렇게 폭풍 쇼핑을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넓은 캐리어 안에 뭐 어떻게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확 담는 그 장면을 보면 '와 이 음식들을 다 먹는 음식들인가? 이걸 다 먹는다고? 이걸 다 냉장고 냉동에 이렇게 다 넣고서 일주일치 양식으로 가져가는 건가?' 음. 제가 오늘 이제 책을 이제 대여하고 그 안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느낀 게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뭐 사는지 모르겠는데 참 되게 간단하죠. 그 3분 컵라면 2개, 신라면 컵라면 2개, 그다음에 단백질 생각해야 되니까 구운 계란 2개 든 거 2개. 왜냐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좀 쪼개서 먹을까?' 밥도 먹긴 할 건데 혹여나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 봐 그냥 사 갖고 오는 거예요. 편의점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 것만 사 오는데 뭐 아침에 배지밀 뭐 2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게 익숙한 생활 패턴이 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잘 사는 사람의 거주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심지어 경기도 외곽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시장 내에 다이소를 가면 물론 뭐 저보다 다 잘 사시겠죠. 근데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오세요. 사는 것도 다이소 파는 것도 저도 그 티라든가 아니면 바람막이도 그거 다 5천 원씩 하거든요. 그 사 입는 거를 즐겨 사요, 옷을 사게 되면. 그래서 아들하고 딸이 아무래도 판매직, 그러니까 의류 판매직, 그다음에 화장품 판매직에 일하는 아들, 딸을 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엄마 화장품도 좀 이런 거 좀 써 봐." 뭐 "엄마" 뭐 특히 옷은 아들이 잘 사줘요. 생각보다 아들이 많이 "엄마 이건 어때?" 그래서 제가 금액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바지도 그냥 2만 원 미만, 티는 뭐 5천 원 뭐 이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 요새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은 없어. 그리고 엄마 요새는 거진다가 4-5만 원대로" 뭐 이렇게 내가 놀라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옷을 돈 주고 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경제적인 소비 패턴에서 잘 사는 이와 못 사는 이에게 비교는 늘상 있어 왔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는 냄새 향수가 맨날 그 옷에서 나는 우리가 늘상 쓰는 피존의 그 특유의 그런 향수를 그 좀 좋은 퀄리티의 향을 쓰는 사람들은 약간 역할 수도 있는 그런 향을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피존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는 우리 아들도 피부에 많이 예민해서 "엄마 이거는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간 거고 엄마 이건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고 가급적이면 이거 쓰는 게 좋고." 많이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난 또 냄새에 너무 이렇게 이질감을 많이 느껴서
너무 강하거나 너무 센 거는 잘 못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퓨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헹굼은 거의 식초로만 해요. 소독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봄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때만 마지못해서 퓨전을 쪼끔만 넣는 거고 수건하고 속옷은 거의 식초로만 헹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저의 패턴이 생활 패턴, 소비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좋게 표현하면 가성비지만 결국은 없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라는 건 다 거기서 멈춰져 있으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제는 편의점 아니 다시 말할게요. 어제는 다이소, 오늘은 편의점. 나의 소비를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극히 다이소와 편의점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상 사는 게 뭐 내가 뭐 건강 지식을 좀 알려고 저런 분들은 어떤 게 또 보면 맨날 그 식단 관리 맨날 지적하잖아요. 뭐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라든가 뭐 치킨, 피자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피자 치킨은 원래 즐겨 먹지 않고 고기도 원래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살이 찌는 거라면 거의 밥하고 국수하고 이 커피 믹스 거예요. 근데 커피 믹스도 오늘은 지금 처음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마시면 요새 이석증 생기고 나서는 두 잔. 아침에는 제가 워낙 커피에 눈 뜨면서 커피, 자면서 커피 믹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좀 횟수를 줄이면서 조절해 가고 있는 중이라서 당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관리는 그 나름대로 제가 아까 컵라면을 사왔다고 하지만 가끔 땡길 때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누르는 것보다 누르면 언제 폭발하니까 그냥 땡기기 전에 내가 아침 아점으로 그냥 밥을 좀 먹었으면 저녁에는 너무 심심하게 먹으면 갑자기 막 얼큰하고 이런 게 좀 땡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킵해 놓은 거죠. 사 놓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편의점 가면서 사는 것들 보면서 '아 나 또 뭐 나에 맞게 또 소비 행태를 했구나. 또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죠. 아까 결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노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잘난 사람, 이 사람은 약간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또 그렇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 사람 관계를 가지고 계급질하는 거는 진짜 못 참겠거든요. 그냥 거기서 오는 이렇게 이질감 같은 걸 많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내가 처음으로 호감을 갖고 이런 이 사람하고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결국적으로는 늘 마지막에 가는 건 나는 뭘 하고 싶고 어떤 게 뭘 해야 되겠다는 아닌 게 야망이라는 게 자기 외모, 그다음에 자기 집을 어떻게 뭐 꾸미고 어떤 걸 사드리고 뭘 교환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가 나랑은 맞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랑은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저 스스로가 이제 멀어지고 그냥 약간 요만큼 열렸던 마음이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닫게 됐어요. 닫게. 저는 아주 쉬워요. 저는 아주 쉬운 사람이랍니다. 별거 아닌 걸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보면 되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인간관계 별거 아니죠. 그러면 또 그럴걸요. 아유, 또 없는 주제에 또 자기 변호하느냐고 또 꼴랑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람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말투예요. 그런 말투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 감정이라는 게 있고 아유, 목이 메이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자꾸 진흙을 꾹꾹꾹 누르듯이 그래야 내가 나라는 어떤 모양, 어떤 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똥 같은 말을, 개똥 철학 같은 생각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어, 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소설책이 뭐 어떤 소설책 다 괜찮아요. 그전 책을 요새 소설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과학자, 의사 그러면 사회 현상을 자기가 가진 경험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소설 쓰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우물안 개구리인 건 맞는데 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자꾸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물 안 개구리는 자기가 행복하거든. 그리고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딱 요만큼만 하늘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늘이에요. 이 세상의 우주를 내가 다 어떻게 알아. 여기만 있어서 행복하면 내비두면 되지. 왜 자꾸 나오래. 난 여기서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부모, 특히 이제 엄마로부터 저는 엄마로부터 따뜻함과 엄마와 딸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저는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딸도 있잖아요. 그 딸도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네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둬야 그 관계가 되게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게 늘 얘기하거든요. 일단 아들과 딸도 저의 성향을 알아서 시시껄렁껄렁한 안부는 잘 안 해요. 저도 카톡도 잘 안 하고 먼저 전화 안 하고 원래부터도 먼저 전화 안 하는 타입이긴 했어요. 그냥 연락 안 하면 우소식이 희소식인데 가끔 내가 기분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행사 때 그때만 살짝 연락해서 그런 정도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이를 보면 제가 애를 제대로 키워보질 못해서 아들들은 다 거의 다 엄마 아빠가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나이만 많지 어, 인간관계는 제로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 그러니까 60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그다음에 30대 중후반과 30대인 우리 아들과 딸 이 관계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는 관계예요. 뭐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 새끼가 내 아들 딸이 저렇고 내 왜 아들 딸 외모가 뚱뚱하고 뭐 너무 성격 개팍하고 뭐 맨날 게임만 하고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렇게 만약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너무 아프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그냥 근육통이나 조금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알아서 병원 가서 케어받고 하는 것도 기특하고요. 그런 것도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잘한 행복을 찾아야지. 내가 갑자기 이 피라미드 밑에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뭐 하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그 꼭지점은 어떻게 만들어질 건데요. 우리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주말부터 기운 내시라고 제가 오늘 개똥 같은 철학을 저희 소신을 요만큼 말해봤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몸이 좀 회복되고 하니까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벌써 5월달 다 가고 있죠. 5월 다 갔죠.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지? 왜냐면 뭐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맞춘 건 계획을 한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고 또 월급은 받아서 생활해야 되니까 밥하러 가면서도 그냥 멍 때리고 오는 날이 너무 많고 그렇게 지나가는 상반기라서 많이 아쉽네요. 아쉽고 또 하반기에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 어떤 질병이 나를 좀 많이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래야 내가 편안한 주복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이 걱정으로 또 오늘 주말을 또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지금 열심히 갖다 놓고는 있지만 책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희한하게 제가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 거는 진짜 영상 찍을 때만 거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기 TV 볼 때만 여기 앉아 있고 거의 저 대각선에 여기 거실에 침대, 그러니까 방에는 애들이 오면 잘 거라서 저기도 갖다 놓긴 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거의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눕고 보고 화장실 갔다가 영상 찍을 때 잠깐 앉아 있고 책 좀 읽어볼까 하다가 잠깐 여기 앉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이 책상에 좀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제대로 정독하지 못했던 책도 읽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자꾸 메모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른하고 그리고 왜 생각만 많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딱 지금은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하겠다면 너 더워 갖고 지금 아침 선선하거든요. 햇빛만 좀 되게 세게 내리고 근데 에어컨을 또 켰지 뭡니까. 어떻게 된 게 물론 그 일하는 직장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머리 뚜껑 열리고 땀날 때 많거든요. 근데 주말에 있는 내내는 거의 에어컨을 풀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숨 막혀 질식할 것 같거든요. 오늘 주말에도 나들이 가실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집순이 집돌이도 많으실 텐데 오늘도 실시 껄렁껄렁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어, 가끔 드는 생각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건 아마도 그냥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일상에 나는 늘 그냥 헛헛함 같아요. 그러니까 헛헛함? 외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속에서 뭔가 허하니까 뭔가 자꾸 채우고 싶고 뭔가 자꾸 듣고 싶고 그리고 뭔가 자꾸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싶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에서 오는 것들 시각적으로 나의 눈을 좀 멀게 하고 싶고 내 생각을 다른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내 생각을 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돋보기를 쓰는 순간 막 피곤이 막 쌓이니까 못하고 있다고요. 늘 핑계는 오늘을 좀 먹어요. 그러니까 귀찮다, 나른하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또 그럴 나이기도 하고요. 뭘 봐도 재미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엄마처럼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늘 그랬는데 뭐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왜 재미도 없다 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계시고 음, 별거 없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하루하루가 되게 고단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저런데 못 가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그래서 아이고 내 집이 편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 공간이 되게 감사하죠. 오늘도 그냥 저의 그냥 개똥 철학 개똥 이번 주에는 뭐 생각이 좀 많더라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자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편의점 아니면 다이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생활 패턴. 그다음에 쓸 돈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가소비를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자기의 어떤 위안 그런 걸 하는 어,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뭔가 더 으쌰으쌰해서 없던 기운을 내고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주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도 날씨만큼이나 마음 가볍게 하시고요. 별거 없다는 생각 늘 하세요. 그리고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뭐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